안녕하세요. 저번에 임클론의 어비톡스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FDA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주는 조건으로 스몰 스터디를 요구했었죠. FDA가 보고 싶은 건 무엇이었냐? 병용이랑 단독의 에피커시 차이를 보고 싶었죠. 그렇다면 아필리아는 어떤가? 엘레바는 FDA 가이던스에 따라서 새로운 2건의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FDA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퍼스트 스터디는 12개월 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은 이제 24에서 36개월이 걸리는데, 둘 다 2021년 상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요 퍼스트 스터디인데요. 자, 힌트가 될 만한 게 바로 여기 파마코 키네틱스, 그 다음에 피보탈 수페리어리티 스터디, 요 두 개가 힌트가 되겠습니다. FDA로부터 엘레바가 받은 퍼포스 레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클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직접 살펴봤죠. 잠시 기억을 과거로 돌려보면 이렇게 그 FDA가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아필리아 뉴스 기사에서는 우리가 저 레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 없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힌트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마코키네틱스입니다. PK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약물 동태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 거냐?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을 동력학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흡수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요. 우리가 약물을 투여받으면은 그 약물이 우리 몸에 농도가 높게 잘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마코키네틱스에서 측정하는 지표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농도, 그러니까 주어진 부피의 혈장에 들어있는 약물의 양, 요게 일정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농도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거 반감기, 요거는 이제 할프라이프라고 하는데, 약물의 농도가 원래 농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만약에 반감기가 굉장히 짧다라고 한다면은 더 자주 투여를 해줘야 되겠죠. 반감기가 길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번 투여하고 또 오랫동안 있다 또 한 번 투여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약물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뭐 농도, 반감기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왜 볼까요? 자, 보는 이유는 바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투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단박에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약효 같은 경우에는 이 작용하는 부위의 농도가 얼마나 높으냐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독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은 이제 독성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일단 보면요, 요게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리가 투여를 한 다음에 시간의 감에 따라서 어떻게 농도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아까 이제 파마코키네틱스의 한 지표가 농도를 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농도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쭉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Cmax, 컨센트레이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입니다. 우리 혈장의 약물의 농도가 최대치로. 그 다음에 이게 쭉 다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 중간 어디쯤에 이제 반감기가 있겠고. 자, 요 그래프랑 우리가 본 안전한 거랑 효과적인 약물 투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바로 요게 이제 MTC라는 게 있고 MEC라는 게 있죠. 요게 최소 유효 혈중 농도입니다. 우리가 약물을 넣어줬는데 너무 적게 넣어줬어요. 농도가 낮아. 그러면은 효과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정도로 요 정도는 넣어줘야지 약효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점선인데요. 여기 이상으로는 농도가 높아져야지 우리가 치료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독성이 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최소 독성 혈중 농도, 요거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독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그 약으로 더 몸이 상하는 게 커지어서 오히려 효용이 감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가장 최적의 치료 범위는 바로 여기 최소 독성 혈중 농도보다 밑에, 최소 유효 혈중 농도보다 위에. 그러니까 이 위에는 부작용을 낮추는 거고요. 요 밑에는 효능을 높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야지 이게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마코키네틱스를 보는 이유는 그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투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엿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지금 그 엘레바한테 그 가이던스를 준 게 바로 이제 파마코키네틱스 스터디를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엘레바에서도 동의를 하고, 그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두 가지 임상을 하자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약물 동태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보기 위한 거였냐? 적절한 약물 투여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자, 그 다음 걸 보면요, 이제 피보털,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고요. Superior Study라고 적혀 있는데, 요건 뭐냐? 그래, 일단 여기서만 일단 보면요, 일단은 24개월, 36개월이니까 앞에 거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제 Superior Trial이
detect the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그러니까 치료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임상 시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낫느냐 그거를 보기 위한 임상 시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클론 사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비툭스 싱글로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이리노테칸이랑 병용으로 쓰는 거랑 두 개를 이제 비교했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랑 비슷한 것들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응증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죠. 이제 epithelial ovaria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필리아가 유럽에서 허가받은 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데 어떤 부분이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이제 허가받은 적응증은 바로 이제 카보플라틴과 병용요법으로 백금 민감성 산피성 난소입니다. 여기 epithelial ovarian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적응증이 지금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적응증에서 지금 아필리아랑 또 어떤 거랑 지금 뭐가 더 superiority가 높은지, 한마디로 뭐 efficacy나 뭐 safety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높은지 그거를 보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만 보면 이제 그 대상이 뭔지는 알 수가 없겠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아필리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아필리아랑 어떤 거랑 보는 건지, 여기 보면 이제 safety랑 efficacy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 대상 약물이 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병용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플라시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이 들어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어비툭스 사례를 이제 보면요, 요거 병용이랑 요거 싱글 단독요법이랑 비교를 했었죠. 자, 만약에 요거랑 좀 비슷한 유사하다라고 본다면은 그 유럽 의약품청에서 허가받은 지금 카보플라틴이랑 아필리아 병용이랑 아필리아 단독이랑 비교를 해보려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응증이 같기 때문에 지금 아필리아랑 다른 거랑 비교하는 거는 뭐 거의 이제 확실한데, 그게 뭔지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추측을 해보자면은 요게 지금 허가받은 요 카보플라틴이랑 아필리아 병용이랑 아필리아 단독이랑 비교하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추측은 2001년에 있었던 요 병용 이리테칸이랑 어비툭스 병용이랑 어비툭스 단독이랑 비교했었던 것을 요구했던 FDA 사례를 이제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법도 판례를 참고하듯이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병용이 아니라 그냥 가짜 약을 주면서 플라시보랑 비교를 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방금 추측했던 것은 이제 아마도 인클론의 어비툭스처럼 아필리아도 혼자서 한번 해보라는 게 아닐까 이제 싶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FDA가 가이던스를 줘가지고 엘레바가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임상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엿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는 이제 파마코 키네틱스였는데, 요거는 약물이 이제 얼마까지 투여하면 안전한지, 또 얼마까지 투여해야지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투여 방법, 투여 용량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임상시험이었고, 그 FDA가 보고 싶었던 게 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바로 이제 superiority study인데,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뭐가 더 나은지. 그랬을 때 그 대상이 뭐냐, 상대방이 뭐냐 나와 있지 않죠. 일단은 아필리아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아필리아랑 뭐랑 비교를 하는 건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데, 지금 그 EMA에서 병용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으니까 요거랑 비교를 해보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냥 플라시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가이던스는 이제 for further advancing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FDA가 조금 더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엿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